버지니아주의 한 월마트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월마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인 대학생들이 사진을 찍는 사이 뒤편의 한 여성이 어린아이에게 아시안 인종차별적 제스처인 눈찍기를 가르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도심 곳곳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연준이 지난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시장에선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산인 멕시코의 고대 마야 문명 피라미드의 정상에서 한 여성 관광객이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춰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례한 행동이라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6명이 희생됐습니다. 범인은 매장 매니저로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의 한 월마트 매장 앞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이 매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직원과 고객 등 7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직원들이 근무 교대 직전 휴게실에 모여있던 중 용의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grace of God, I made it, and all the other people I knew made it. Literally just walked out the place he shot up. So it's such a bad experience because everybody is trying to just go get Thanksgiving dinner, and they just didn't make it home that day, and that's what makes me very sad. 경찰에 따르면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월마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31살 남성 안드레 빙으로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nd the suspect is dead from what we believe was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The Chesapeake Police SWAT team executed a search warrant at the suspect's residence, and with the help of the Virginia State Police, we cleared the house.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re's no risk to the public at this time. 특히 직원들 사이에선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용의자가 평소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매니저란 정평이 나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직원과의 불화가 이번 범행 동기로 이어졌는지 다각도로 조사 중입니다. 콜로라도주의 클럽 Q에서 총격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지 3일 만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애도한다면서 공격 소총 판매 금지 등 강력한 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1시 23분쯤 LA 한인타운 유가와 사우스 마리포사에서 총격이 일어나 남성 1명이 총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히스패닉계 25세 남성으로 파악됐으며 총격을 가한 용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he witnesses stated they didn't hear a loud pop. They came outside and found the victim on the floor suffering from a gunshot wound. Yeah, at this time they have no description of the suspect, so we're presuming that he fled on possible foot or unknown vehicle. 경찰은 이번 한인타운 총격 사건이 우발적 총격 사건인지 아니면 강도에 의한 범행인지 또는 갱단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한 식당에서 한인 대학생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뒤에 앉아있던 어른이 아이에게 인종차별적 제스처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대학생 레베카 이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애틀란타의 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 찍힌 사람들이 아시안 인종차별적 제스처인 눈찍기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뒤에서 여러 차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면서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인종차별적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에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어른이 아이에게 눈찍기 제스처를 가르치는 것처럼 포착됐고 현재 트위터에서는 7만 건 넘게 리트윗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씨의 사진 한 장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눈 주위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저녁부터 오는 27일 밤까지 닷새 동안 도심 곳곳에서 과속이나 음주 등과 관련한 안전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HP 측은 추수감사절 연휴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시기라면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고 운전 시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CHP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교통사고로 인해 4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주민 4천 명에게 현금 $50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보건펀드 2.0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시카고시에서 올 초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의 혜택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 조건은 시카고에 거주하고 부양 가족이 있거나 연방 빈곤층 수준의 300% 이하 소득, 그리고 2019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12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은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어소시에이션 하우스 시카고와 더 차이니스 뮤추얼 에이드 파운데이션 등 2개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이달 초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했었는데요. 당시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참가자들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이달 초 사상 초유의 4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종 금리가 당초 전망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It is very premature to be thinking about pausing. So people, when they hear lags, they think about a pause. It's very premature in my view. We have a ways to go. 오늘 공개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회의 참가자들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데다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각 부문에서 성장이 느려지고 있는 현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를 비롯해 높아진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부문의 둔화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회의 참가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돌리기 위해 적절한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을 정하는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종 금리가 당초 예상치 4.6%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5%대 최종 금리 가능성에 힘을 싣긴 했지만 고금리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본격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리 인상폭을 정할 때 고금리의 여파, 경제와 금융 상황 등 여러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달러 강세와 해외 경기 둔화가 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건으로 전주보다 17,00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중순 이후 최대치로 22만 5천 건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55만 건으로 지난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과열 상태였던 노동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금리에 민감한 주택, 건설업 등을 제외하면 현재 노동시장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항 수화물 검색대에 놓인 가방 안에서 주인 없는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던 한 여행객의 가방 안에서 고양이로 추정되는 물체가 찍혔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공항 직원이 가방 안을 열어본 결과 안에는 황색 고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몰래 반입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한 직원은 가방 주인을 추궁했고 조사 결과 이 고양이는 가방 주인이 머물었던 주인집에 다른 사람이 키우던 고양이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찍힌 고양이의 사진을 SNS에 공개하고 반려동물을 캐리어에 실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여행 전 짐을 꾸릴 때는 혹시 가방 안에 반려동물이 숨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에 위치한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에 한 여성 관광객이 등반해 춤을 추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틱톡과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 영상에는 빨간색 타이즈와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스페인 여성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멕시코의 치첸이차 마야 문명 유적지인 365개 피라미드 계단 정상에 올라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관광객들은 여성을 향해 야유를 쏟아냈고 무례한 행동을 지적하며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사원이 관광객으로 훼손되거나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등반 자체가 위반이라며 멕시코 연방법에 따라 이 여성은 2,500달러에서 5,000달러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1년 전 멕시코의 한 여성도 술에 취해 수백 년 된 세계유산 치첸이차 피라미드를 등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빈발하는 주방 화재 사고에 대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추수감사절 기간에는 화재 사고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발생한다면서 특히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한눈을 팔지 말고 가연성 물질은 가스레인지나 오븐 가까이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칠면조를 튀길 경우 기름이 급격하게 끓어올라 주변에 불이 붙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칠면조를 튀기다 발생한 화재 사고로 1,000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이 인종에 따라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심장학 저널 연구진은 흔히 저밀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고 고밀도 지단백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 이는 인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지난 10년 동안 흑인과 백인 두 그룹의 뇌졸중 데이터를 분석해 HDL 콜레스테롤의 유익성을 조사한 결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백인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았지만 오히려 흑인 그룹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룹 모두에서 HDL 콜레스테롤의 높은 수치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HDL 콜레스테롤은 지난 1970년대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지만 조사 결과 당시 연구는 백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는 HDL 콜레스테롤이 모든 인종에 대한 심장병 위험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만배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불러 대선 경선 전 1억 원대 돈이 이 대표 계좌로 들어간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이왕 서울구치소. 지난해 11월 화천대유가 거액의 대장동 개발 이익을 취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닫고 떠난 김 씨. 그 뒤 김 씨가 타고 떠난 차량을 취재진들이 쫓았고 김 씨는 경기 여주시의 한 골목에서 차를 옮겨 타 취재진을 따돌렸습니다. 김 씨는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의 다른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김 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는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쯤 이 대표 측근인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1억 원대 현금을 이 대표에게 입금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과 섞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경선 비용을 처리하려 이 대표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과 모친상 조의금을 모은 것이라며 검찰의 악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구속된 정진상 실장 측이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 적부심의 결과를 오늘 중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2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두순인지 모르고 계약한 집주인과 주민들은 해당 집을 쇠창살로 막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의 한 다가구 주택. 짐을 가득 실은 1톤짜리 화물차가 주택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바깥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붉은색 쇠창살로 막혀 있습니다. 조두순이 이 주택 2층에 임대 계약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집주인과 주민들이 설치한 겁니다. 조두순은 현재 사는 월세집 계약이 닷새 뒤 끝나는데 연장할 수 없게 되자 3km 떨어진 이곳에 새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 씨의 부인은 이례적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을 한 번에 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집주인이 조 씨 부인에게 속았다며 해지를 요구하자 조두순 측은 보증금은 물론 위약금을 합쳐 2천만 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 측은 이달 초 계약했던 집에서도 계약이 해지되자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신상이 탄로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자 이번엔 아예 계약금 없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 측은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님 번호 맞죠? 집주인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데 이 사례 그대로. 주민들은 조 씨가 계약한 집에서 30m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가깝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조 씨가 이사를 강행할 경우 순찰 초소와 CCTV를 늘린다는 계획인데 주민들이 쇠창살까지 동원해 막고 나서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12곳에서 약 4만 명의 단체 응원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도 투입됩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8월 다시 개장된 서울 광화문 광장. 새 단장 이후 처음 열리는 거리 응원전을 앞두고 시민들은 설렘과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모여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거리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보면 되게 즐겁고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월드컵 초반 이변이 잇따르면서 대표팀의 선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붉은 악마의 응원전 주제는 기억과 위로.
12구 참사의 아픔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주고 지나친 함성과 응원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패스 페인팅이라든지 시끄러운 응원 도구라든지 그거를 조금 이제 안 갖고 오셔서 위로는 받으시되 이제 약간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은 인파가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광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퇴장로도 구역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영화관들도 응원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표팀의 조별리그 3경기를 전국 92개 지점에서 생중계하는 CGV는 이미 10,000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정부는 광화문 광장 15,000명, 수원 월드컵 경기장 2만 명 등 전국 12곳에서 4만 명이 응원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경찰관 187명과 기동대 9개 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세계 최초로 신체 장애가 있는 우주비행사 후보를 선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 우주국이 세계 최초로 신체 장애가 있는 우주비행사 후보를 선발했습니다. 주인공은 영국 패럴림픽 육상 선수였던 41살 존 맥폴 씨인데요. 18살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남부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1년간 우주 임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되고요. 우주선에서 장애인이 생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유럽 우주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22,5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최종 선발한 우주비행사 후보 5명도 공개했는데요. 이 중에는 여성 2명도 포함됐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보안요원과 공안들이 한 남성을 둘러싼 뒤 마구 때립니다. 거침없이 발길질도 하는데요. 폭스콘 공장에서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돼 공장이 봉쇄되자 코로나 공포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회사가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 높은 임금과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노동자들이 폭발하고 만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폭스콘 공장에서 시위 충돌이 발생한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코로나 봉쇄로 노동자들의 긴장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강도 방역 정책을 펴면서 당국과 시민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월드컵으로 대규모 인파가 모인 까타르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중국인들이 이를 부러워하거나 자국 방역 정책에 분노하는 글을 SNS에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어떤 사람은 마스크 없이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집에 갇혀 있거나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질렸다며 친구들과 외식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죠. 인천대교에 최근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망 개념으로 갓길에 드럼통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운영사가 최근 설치한 플라스틱 드럼통입니다. 다리에서 가장 많이 뛰어내리는 6km 구간 양방향 갓길에 5m 간격으로 모두 1,500개를 놨습니다. 갓길에 주차하지 못하게 해 운전자가 바다로 뛰어내리는 걸 막으려는 의도라고 하는데요. 드럼통이 생긴 뒤 인근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드럼통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에 무단 주차하고 뛰어내릴 수 있다. 오히려 드럼통을 밟고 올라설 수 있다. 위급 상황에 사용하는 갓길에 드럼통을 놓으면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대부분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시청에 로봇 공무원이 등장했습니다. 로봇의 이름은 로보관, 직급은 주무관이라는데요. 임시 공무원증도 있습니다. 출근은 아침 10시, 퇴근은 오후 6시로 사무실 곳곳을 다니며 우편물이나 택배, 서류를 배달한다고 하는데요. 직원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로보관을 부르면 이렇게 스스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바퀴가 달려서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속도로 움직이거나 팔을 움직여서 엘리베이터도 잡아탄다고 합니다. 또 센서가 달려서 사람이 지나가면 알아서 피한다고 하네요. 중국의 명문대 학생들이 한밤중에 단체로 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행에 가까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어두운 밤 불이 켜진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는 모임이라는 뜻의 파싱회가 열린 건데요. 극심한 취업난에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렇게 기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한 대학교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가 먼저 글을 올리자 너도 나도 동참 의사를 밝히며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면 이럴까, 중국 대학생들도 힘들겠다며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척 강아지가 좋아하는 단어를 말하며 반응을 살펴본 영상이 화제입니다. 처음에는 먼 곳을 보며 관심이 없던 골든 리트리버. 하지만 주인이 나가자, 공원, 놀자를 말하니 통화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 수영, 모두 강아지가 좋아하는 단어 같죠? 자, 그런데 주인이 목욕이란 단어를 말하자 싫다는 티가 팍팍 납니다. 아예 소파에 기대 화면에서 사라지는데요. 공이라는 말에 오잉 다시 관심을 보이고 결국 촬영하던 주인도 강아지의 호불호 확실한 행동에 더는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행동에 여러 SNS와 커뮤니티에는 대화하는 척, 통화하는 척, 강아지가 좋아하는 단어 말하기 챌린지가 빠르게 퍼졌다고 하네요. 여기는 벨라루스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입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이를 본 보안요원이 재빠르게 막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 선수가 화가 난 듯 보안요원을 밀칩니다. 알고 보니 깜짝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경기장에 초대한 거라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청혼은 성공. 하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보안요원은 자기 일을 한 거니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보안요원이 여성을 너무 세게 밀어서 화를 낸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